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800년 이상 만에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인물이며 악마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외형이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능력을 사용할 때 해방의 드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악마 열매 각성을 통하여 육체의 신축성의 한계가 크게 상승했으며 주변 사물과 생명체마저 곰으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자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프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너무나도 쉽게 꺾었으며 이제 꼭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에그헤드 섬에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참교육시켰으며 해군대장 키자루와 리벤지 매치를 하며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물론 루피 역시 키자루와의 대결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찾아오며 잠시 무력화되긴 하였습니다. 에이스와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뒷담화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도와중에 에이스는 야마토가 자신의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으며 구속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나가서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로저였기에 아버지로 인하여 피해를 본 야마토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그것을 극복해냈기에 야마토에게 아버지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일침을 날립니다. 그리고 야마토도 에이스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자신의 길을 찾게 되었고 훗날 에이스와 함께 모험을 가고 싶다고 말하였고 에이스도 언젠간 다시 돌아와 카이도우를 직접 처단해주고 자신의 배에 태워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상결전에서 에이스가 전사해버리며 야마토의 꿈은 물거품이 되나 싶었으나 야마토는 과거 에이스와의 대화에서 에이스의 동생 루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루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격돌하였으나 결국 그 대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흰수염의 고향에서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으나 루피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자 흰수염의 마지막 명령을 듣기 위하여 와노쿠니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와노쿠니 전쟁에서 킹과 퀸을 동시에 제압하고 빅맘과 대치하였으며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는 등 활약을 하며 결국 와노쿠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와노쿠니의 샹크스가 찾아오자 루피에게 이 근처에 언척하기 좋은 배가 있어서 난 먼저 떠나가 보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정상결전에서 아카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마르코에게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제 너의 시대다 밀짚모자, 너의 성장을 에이스도 기뻐할 거다 라고 인사를 남긴 뒤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샹크스의 배에 승선하였고 샹크스는 마르코를 스핑크스 섬에 데려다줍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뭐야 우리 동료가 되는 게 아니었나 라고 물었고 마르코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대적을 돌보는 것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다시 한번 마르코를 영입하기 위하여 난 손이 많이 안 간다고 그렇지 베크 라고 말하자 벤베크맨이 손이 많이 가지 라고 말하며 마르코와 빨간머리 일당은 복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사실상 해적을 은퇴하였으며 스핑크스 섬에 머물며 흰수염과 에이스를 지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자루는 찰룡인을 폭행한 밀짚모자 일당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들은 뒤 곧바로 밀짚모자 일당이 머무르고 있는 샤봉디 제도로 출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등장 초반부터 초신성 학살쇼를 보여주며 해군대장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밀짚모자 일당과 조우한 뒤 일전의 아오키지와는 다르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밀짚모자 일당을 모조리 쓰러뜨렸고 조로를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소과 초파 등은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며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서 푸른 싹을 꺾어서는 안되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들의 시대는 이라고 말한 뒤 키자루를 막아섰고 밀짚모자 일당은 그 틈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노쇠한 몸으로도 키자루와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왕의 부선장다운 강함을 보여주었고 키자루도 어중간한 각오로 샤봉디 제도에 왔는데 레일리급의 강자가 자신을 막아서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레일리와 더 싸워봤자 득보단 실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밀짚모자 일당을 체포하지 못하고 해군본부로 돌아갑니다. 키자루는 젊은 시절 해군에 입대하였고 입대 동기로는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젊은 시절부터 해군 내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인물이었으며 거프와 센고쿠를 이을 차세대 해군의 스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장교가 된 이후 제파에게 수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많은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강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중장에 등극하게 되었고 로저와 시키가 충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프와 센고쿠가
베가펑크가 출동하게 되었고 키자루 역시 거프와 센고쿠를 돕기 위하여 함께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후 별다른 활약이 없다가 피셔 타이거가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는 대사건이 발생했고 키자루는 곧바로 태양해적단을 추격하였고 순식간에 태양해적단의 핵심 멤버인 아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키자루는 대장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번쩍번쩍 열매를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함께 출동한 스트로베리 소장은 징베에게 털려버렸고 이 소식을 들은 키자루가 징베를 칠무회로 추천하며 징베는 훗날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릴리는 선대 알라바스타의 여왕이며 세계 정부를 창조한 20인의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릴리는 유일하게 20인의 왕들 중 마리조아로의 이주를 거부하고 하계로 내려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릴리는 원피스와 포네그리프를 세상에 해방시킨 인물이라고 묘사되기도 하였는데요. 인물은 코브라와의 대화에서 릴리 여왕의 대실수가 원인이다. 그날 릴리가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포네그리프라는 역겨운 물건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일 따위 없었다 라고 말하면 릴리가 한 실수 때문에 공백의 백년과 데뷔부 원피스와 관련된 포네그리프가 세계 각지에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작성한 이는 조이보이로 묘사가 되었는데 포네그리프를 해방시킨 인물을 릴리로 밝혀졌기에 조이보이와 릴리는 우호적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릴리는 현재까지 밝혀진 20명의 창조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DA1족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가펑크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쿠마의 기억을 확인하려 한 보니는 결국 쿠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린 시절 쿠마가 있었고 쿠마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괜찮아 저기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말을 걸려고 하였으나 이곳은 현실이 아니라 쿠마의 기억이 구현된 가상세계였기에 보니가 쿠마에게 말을 거는 것은 물론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쿠마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하며 닥치고 따라와 네가 탈출하면 우리도 몽땅 죽는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쿠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가지 않으려 했고 의문의 남성들은 울어봤자 소용없어 애새끼가 라고 말하며 쿠마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계속하여 저항했고 차라리 여기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의문의 남성의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쿠마는 아파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장면을 더 지켜보지 못하였고 결국 쿠마의 기억 속에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중간한 각오로는 못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모르면 납득할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쿠마는 드래곤의 조언을 받은 이후 곧바로 보니를 데리고 에그헤드로 향했고 베가펑크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와 쿠마는 서로를 보며 놀랐고 보니 역시 베가펑크의 머리를 보며 우와 대단한 대가리야 기분 나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보니의 병이 청홍린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일반적인 의학이 아닌 줄기세포 이식을 통하여 보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보니는 센토마루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쿠마가 버커니아족임을 파악하며 자신은 정부 측 인물이기에 쿠마의 정체를 숨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드래곤을 신뢰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지인이라면 신뢰한다고 말하였고 베가펑크는 정말로 쿠마의 정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쿠마에게 혈액 제공과 클론병 양산을 허용해준다며 막대한 비용을 자신이 대신 내주며 보니의 병을 치유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의 혈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클론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압도적인 과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묘한 남자다 욕구에 정직해서 신뢰할 수 있다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드래곤이 그렇게 말했나 건방진 녀석 이라고 말하며 발끈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베가펑크와 드래곤에게 감사하며 혹시 나를 닮은 클론병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태어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솔직히 보니를 구할 수 있다면 네가 악마라도 상관없다. 보니를 구해줘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와의 계약을 수락했고 베가펑크는 성인이로군 너는 이라고 말하며 쿠마의 인성을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웃으며 성인 난 마음이 약한 평화주의자라네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훗날의 미래의 전사들의 이름을 평화주의자라는 뜻을 지닌 파시피스타라고 짓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들의 대화를 세턴이 도청하고 있었고 세턴은 쿠마와 베가펑크가 병기를 통하여 사람을 구해내겠다고 말하자 클론병이라면 병기라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일 수 있느냐가 그 가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남자로군 베가펑크 나에게 생각이 있다 라고 말하며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는 모습을 보입니다.